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른 중반을 넘어가는 비혼주의자예요. 평소에는 다른 분들 사연만 조용히 즐기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처음부터 제가 비혼주의자가 된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4년이나 지난 이야기네요. 제겐 2년 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가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갔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저와는 다르게 밝고 여유 있는 성격인 사람이었죠. 2년 동안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몇 번 헤어질 위기도 있긴 했지만 결국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저는 그렇게 결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일단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대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사람됨됨이나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지와 같은 딸 가진 부모라면 당연히 할 법한 질문들은 아예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남친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몇 평인지, 그 동네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아무리 내 부모라지만 옆에 앉아있는 제가 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도 자꾸 돈에 관련된 질문만 해대시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아빠가 결정타를 날리셨죠. 그건 바로 결혼하고 나면 매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남친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저 어색하고 웃기만 할 뿐이었죠. 그때 제가 나서서 아빠에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졌더니 아빠는 그냥 해본 소리라며 얼버무리셨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사실 저희 집안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가 지금 집을 나와서 사는 것도 그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부모님 댁에는 남동생과 부모님, 이렇게 총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용달차를 운전하셨던 아빠는 교통사고가 한 번 크게 난으로 운전대 잡는 게 무서워졌다며 모든 경제활동을 그만두셨어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운전을 못하시게 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엄마는 동네마트에서 주말 파트타임을 뛰시는데 그래봐야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비는커녕 새 식구 식비도 감당 못하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동생인데 당시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는 대신 무슨 공무원 쪽 시험을 준비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공부한다는 핑계로 돈 한 푼 벌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공부도 좋지만 그것도 상황 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공부는 무슨 얼어 죽을 공부랍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부모님께 동생 이야기를 꺼냈죠. 공부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고 지금은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공부에도 다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동생 앞길이나 막는 누나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동생은 대학교 4년 동안 학자금 대출 풀로 받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철없은 동생은 본인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중간중간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해서 용돈 타령을 합니다. 당시 정확한 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제 기억으로는 25평짜리 낡은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인 것 같았고 따로 모아둔 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1년 후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럼 모자란 돈은 어디서 채우는지 궁금하시죠? 몇 년 동안 제 월급에서 충당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강제로 부모님이나 동생을 일터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쫄쫄 굶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금씩 도와드린 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린 거죠. 지금은 어엿한 자영업자이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3교대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300 중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집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교통편이 불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희 집 상황이 답답해서 집을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한창 멋모르고 집에 돈을 보낼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월급 타면 엄마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 보냅니다. 그리고 아빠와 동생에게 용돈으로 20만 원씩 보내죠. 그다음 제 앞으로 적금으로 50만 원 넣고 자취방 월세와 핸드폰 요금 그리고 공과금 등등을 내고 나면 대충 7, 8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제 한 달 식비와 기타 생활비인 거죠. 딱 봐도 넉넉할 수가 없지나요?
그러다 보니 늘 아끼면서 사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남동생이나 엄마가 몇만 원씩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생활비가 빵꾸가 날 때도 많았어요. 그나마 분기마다 한 번씩 200 정도 보너스가 들어오는데 그 돈은 집에 비밀로 하고 제 생활비 빵꾸 난 거 메꿔가면서 버티고 있었죠. 그 와중에 또 남자친구는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저도 남들처럼 비싸고 좋은 선물도 해주고 싶었고 비싼 밥을 얻어먹으면 한 번쯤은 내가 사주고도 싶은데 매번 돈이 부족하니 데이트할 때 눈치를 많이 봤어요. 남친은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저를 배려하며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걸 해주려고 애를 썼죠. 진짜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비록 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남자친구한테 원망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그만큼 착한 남자였거든요. 남친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제가 가진 돈은 2천만 원 내외였는데 제 사정 다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래서 내가 잘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이번에는 제가 그쪽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잖아요. 문제는 자꾸만 주말마다 남친 부모님들께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런 의심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저를 피하는데 그제서야 대충 돌아가는 상황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남친을 통해 저희 집 사정을 들으신 거겠죠. 그래서 남친에게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그러자 남친은 펄쩍 뛰며 자기가 지금 중간에서 이야기 잘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기다리던 와중에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바로 남친의 어머니셨습니다.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자마자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더군요. 약속 장소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만난 어머님의 용건은 딱 제가 예상하던 대로였습니다. 자기 아들이랑 헤어져 달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헤어지겠다고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알아서 빠져달라고 하시는데 참 서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어느 누구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게요. 거기까지만 했어도 아마 전 헤어졌을 거예요. 이래봬도 주제 파악은 확실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남친 어머니는 기어코 선을 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부모로 둔 제가 죄인이랍니다. 능력 없고 가난한 부모까지는 봐주겠는데 자식 등골 빨아먹는 사람들과는 절대 사돈이 될 수 없다는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씨네 부모님이 아가씨 앞길 막는 건 내가 뭐라고 할 바 아니지만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을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네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끝으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하고 한참을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네요. 오는 길이 얼마나 길게만 느껴지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제넘게 결혼을 하려고 했구나. 지금도 집에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뜯기는 주제에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생활하려고 했나.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바보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말이 상처가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아무런 반박조차 할 수 없는 제 현실이 너무 한심해서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앞으로 된 재산이라고는 당시 살고 있는 자취방 보증금 2천만 원과 은행에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2천만 원이 전부인데 언제까지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희생을 하고 살아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어요. 병원에서 하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루하루 내 수명 갉아먹어가며 버는 돈인데 그 돈 다 갖다 바쳐가며 살아온 결과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와 제가 만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남자친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던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결혼해서 살자고 필요하면 자기가 짐 싸서 나오겠다고까지 하는데 그 순간에는 솔직히 그럴까도 싶었어요. 그만큼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컸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급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정리할 게 있다고 말한 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집에 들어간 제 돈이 대충 계산해도 얼추 1억 가까이 되더군요. 당연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죠. 차라리 그 돈이 저한테 있었으면 작은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미치자 지난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되고 밤새도록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결국 선택은 제가 하는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월급날은 아니었지만 통장에서 뺄 수 있는 대로 현금을 뽑았어요. 제 기억에는 총 300만 원인가 됐을 거예요. 그 돈 들고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웬일이냐는 엄마 아빠에게 말없이 현금이 든 봉투를 드리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좋아하시더군요. 전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드리는 돈은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집안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까지는 챙기겠지만 그 외에 어떤 금전적인 도움은 기대 마시라고 했더니 엄마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고 아빠는 고작 푼돈 보내주면서 생색이냐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네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해줬냐고 다른 집 자식들은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데 꼴랑 그 정도 했다고 유세 부릴 거면 그냥 호적파 줄 테니까 저 마음대로 살랍니다. 솔직히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희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호적파겠다는 소리까지 듣고 나니 그나마 약간이라도 남아있던 죄송한 감정까지 싹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나중엔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기까지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라도 저만 보고 살자 결심했고 그리고 나서 제 월급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마치 사회초년생이 된 것처럼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적금은 얼마나 넣을 건지, 그리고 가용한 금액 내에서 얼마나 더 아낄 수 있는지 등등. 제 인생 계획과 목표를 아주 처음부터 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후부터 남동생은 물론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보여줬던 그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만 남았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말했어요. 당연히 절대 못 헤어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별하자고 하는 거니까 마음 아프더라도 그냥 떠나가 달라고요.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은 내 부모 같은 인간들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죄인이라고 했다.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내 부모를 그런 식으로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겠냐. 그렇다고 당신한테 부모랑 인연 끊고 나한테 오라고 하기도 싫다. 그건 내가 더 싫다. 비록 당신이 좋은 남자라는 건 인정하지만 나머지 모든 고통을 감내할 만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개만 숙이고 있더니 결국 알겠다며 저를 떠나갔고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꽤 오랜 시간을 방황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30평대 전세 아파트도 얻고 적금도 차곡차곡 모으며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2년 후면 적금 만기인데 그때 제대로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경험도 할 계획이고요. 이제야 오롯이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만족스럽네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긴 해요. 그때 남자친구와 헤어진 걸 후회한 적 없냐고요. 솔직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만큼 한때는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제 자신이 더 소중했을 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부디 오늘만 같으면 좋겠네요. 제 긴 사연 읽어주신 이름 모를 모든 분들께도 희망찬 내일이 함께하길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